늦은 밤, 아파트 거실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지영은 식탁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장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펜 끝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붉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봉투를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 태수는 이미 이삿짐을 다 빼고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함께 썼던 찻잔 2개 중 하나는 깨져 있었고 남은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 정 대신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어요. 지영은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반찬을 꺼내다 말았습니다.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뱃속이 묘하게 뒤틀렸죠.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 위로 희미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봐도 분명했습니다. 지영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이혼하고 이제야 알다니.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한 줄기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 안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작은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초음파를 보여줬어요. 심장 소리 들리세요? 아주 건강하네요. 지영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작고 힘찬 소리가 자신을 버린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킬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혼한 여자, 그것도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소문이 돌면 어떤 시선이 쏟아질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영은 모든 걸 숨기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선 퇴사를 이유 없이 결정했고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밤이면 배 위로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그 말이 지영 스스로를 위로하는 주문 같았어요. 한편 달력 위에는 출산 예정일이 붉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지영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태수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꿈, 그리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 웃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지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눈을 뜨면 텅 빈 방 안 그저 자신과 뱃속의 아이만 남아 있었죠. 그날 새벽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커튼을 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녀는 이혼의 상처보다 더 큰 새로운 삶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어떤 운명의 문을 열게 될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영은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전화도 없었지만 몸이 먼저 깨는 날들이 이어졌죠. 좁은 원룸 창문으로는 이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커튼을 조금 걷었어요. 먼지 낀 창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움직임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그녀는 매일 그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병원 진료비와 월세가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냉장고 안에는 반찬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지영은 지역 임시직 공고를 살폈습니다. 단기 사무보조, 주 3일 근무 가능자.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관은 지영의 배를 힐끗 보고 말했죠.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가요? 지영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은 잘할 자신 있어요. 그 말 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러나 곧 대답 대신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죠. 그녀는 이미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 차가 되었을 무렵 지영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하루라도 일을 쉬면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발은 부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밤이 되면 지영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심장, 작은 손가락,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그녀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꿈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태수와 함께 웃던 시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낯선 여자. 병원 가운을 입고 있던 그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한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일 오전 9시.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만 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병원 방문이 인생의 모든 균형을 뒤흔들 날이 될 거라는 거리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어느 날 지영은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하얀 병원 건물 앞에 서자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병원만큼은 안 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근처에 다른 병원이 없었고 예약도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복부를 감싸쥐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엔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 조용히 의자 끝에 걸터 앉았죠. 잠시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지영 산모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담당의 서연입니다. 그 순간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바로 태수의 불륜녀 서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또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일은 일대로 해야 하니까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레이션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작은 진료실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작은 생명의 모습. 심장도 잘 뛰고 있네요. 태동도 규칙적이에요. 서연의 말은 의사의 톤이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불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화면을 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아이만은 절대 이 사람들과 엮이지 않게 하리라.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았지만 그 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지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 속 진료 기록표가 구겨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길가에 멈춰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하필 왜 그 사람이? 나레이션이 덧붙었습니다. 운명은 종종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날 지영은 아직 모르는 또 하나의 진실이 병원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손끝이 떨렸어요. 잠시 전까지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라니.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 망설이는 눈빛, 그리고 짧게 떨리던 서연의 손끝. 그 손이 태수의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심장이 조여드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지영은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맡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심장,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생명.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꼭 지켜줄게요. 그 시각 병원에 남아있던 서연은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김지영 임신 34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기억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태수가 헤어졌던 전처의 이름 김지영. 서연은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어? 목구멍 깊숙이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불안. 그녀는 모니터를 꺼버리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걸음을 재촉했죠. 그녀는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사람 아이를 내가 낳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료를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마다 지영의 초음파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뛰고 있는 작은 생명은 마치 자기 양심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잃은 사랑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빼앗은 사랑의 대가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들의 인생이 다시 엮이기 시작한 건 어쩌면 운명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수 선생님?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갈랐습니다. 마치 가스 냄새와 희미한 피 냄새 속에서 그 이름은 너무도 낯익게 들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멎은 듯 고요했죠. 소연 씨?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서 있던 여자,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지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장갑 낀 손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스쳤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숨을 고르며 배를 감쌌습니다. 부탁이에요. 지금은 제 아이부터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분노보다도 슬픔이 앞섰습니다.
지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전문의로서의 본능이 곧 작동했습니다. 마취량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호흡하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 말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척하려는 억눌린 떨림이 있었죠. 소연은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 아이를 맡겨야 하다니. 그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몇 시간 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고 지수는 잠시 멈춰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아기의 발끝에서 멈췄습니다. 5번째 발가락이 남편이 가진 독특한 구분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한 걸음 물러나며 손으로 입을 가렸죠. 이럴 리가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변 의료진은 이유를 모른 채 서 있었지만 지수는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거짓, 그리고 그가 버린 여자의 진실이 한 아이의 작은 발가락 위에서 선명히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병원 복도 끝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분만 기록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그녀의 눈에선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나한테 뭘 한 거야? 그녀는 의사로서의 냉정을 지키려 했지만 마음속 죄책감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지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그녀의 눈앞에는 분만 기록지와 신생아 정보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 이윤재, 모 한소연, 불안 항목은 공란이었어요. 그 공백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강도훈. 그녀가 사랑이라 믿고 모든 걸 걸었던 사람. 지수는 차가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였어. 그 여자와의 아이.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소연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감사 인사를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지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오므린 주먹, 그리고 그 발가락. 그 순간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 아이 이상한 곳이 있나요? 그녀는 어렴풋이 눈치챈 듯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설명보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예쁜 아기예요. 입술에 걸린 거짓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실을 나와 문을 닫은 지수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하지만 양심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퇴근 후
차 안에서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의 번호가 여전히 연락처에 남아 있었죠. 삭제하지도 전화하지도 못한 채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라도 끝내야 해. 그러나 그 순간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김지수 선생님, 신생아실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이윤재 아기 호흡이 불안정해요.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작은 생명이 두 여자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지수는 숨이 턱 막힌 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가 작게 몸을 떨고 있었어요. 기계음이 일정하지 않게 울리며 공기를 찢듯 들려왔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손을 씻고 장갑을 낀 뒤 재빨리 인큐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이윤재 산소 공급 수치 확인하고 바로 산소 농도 올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하자 긴장된 공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정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혹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작고 고운 아기 발. 그 발가락 중 하나가 살짝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건 지수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지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워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술기운에 흔들렸던 단 한 번의 실수. 그녀의 눈앞에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도훈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나타난 얼굴로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해? 아기 소식 들었어. 그 여자 여기서 나왔다며.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왜 내가 담당 의사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인큐베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아기의 얼굴과 발가락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발가락? 지수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이 아기 설마.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지금은 아기에게 집중해야 해요. 도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 후회,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기계음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도훈은 그 눈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옥상에 서 있는 지수의 머리칼이 새벽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회색빛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커피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병원 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 수많은 후회와 기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지? 도훈의 물음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한테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 숨겼어?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난 너무 어리석었어. 넌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여자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었고 이 아이는 나 혼자 지켜낼 거예요. 그 말에 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뿐이에요. 지수는 천천히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 줄기 햇살이 병원 복도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신생아실 안에서 아기가 잠든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기 곁에 앉아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한편 도훈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아이와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그 웃음에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레이션이 마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용서는 새 삶을 줍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생명이 그녀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죠.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햇살 속 모자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끝내 눈물 대신 미소로 닫히는 이야기였습니다.